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워의 KK입니다.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2세대 아이폰 SE 출시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 이통 3사는 당초 27일로 예정했던 아이폰 SE 출시를 5월 1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세대 아이폰 SE는 당초 27일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출시 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통신사 모델의 사전 예약 판매는 오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세대 아이폰 SE는 지난 2016년에 출시된 아이폰 SE의 후속작입니다. 아이폰 8 디자인을 기반으로 4.7인치 디스플레이와 아이폰 11에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5월 초 출시가 유력합니다. 국내 가격은 64GB 모델이 55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애플이 올가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렌더링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주 유튜브 IT 채널 에브리띵 애플 프로는 XDA 디벨로퍼 회원인 맥스 웨인바우와 협력하여 유출된 CAD 디자인을 기반으로 만든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크기는 6.7인치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11 프로 맥스보다 0.2인치가량 더 커졌는데요. 전체 크기는 약간 커졌지만 두께는 7.39mm로 더 얇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면 디자인을 보면 베젤 두께는 대폭 줄어든 모습이며 페이스 ID 및 다양한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노치 역시 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측면은 최근 전해진 루머대로 아이패드 프로처럼 평면 사각형 디자인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다 카메라가 추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후면 카메라 사각형 모듈 크기는 기존 모델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충전 커넥터는 기존 라이트닝 포트가 유지되지만 스마트 커넥터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 시리즈 중 서브 6GHz 모델이 우선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외신은 제프 푸 GF증권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애플이 서브 6GHz를 지원하는 모델을 먼저 출시하고 마이크로미터 웨이브 기술을 지원하는 모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생산 문제로 인해 이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프 푸 애널리스트는 투자자에게 보낸 메모에서 애플의 커스텀 마이크로미터 웨이브 안테나 인 패키지 모듈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외에 AIP 모듈의 전력 소비 문제가 마이크로미터 웨이브 모델 출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에 애플의 분석가 밍치 고는 서브 6GHz 모델, 마이크로미터 웨이브 모델이 동시에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최근에는 마이크로미터 웨이브 모델이 올해 출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1월 서스퀴아나의 메디 호세이니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미터 웨이브 모델이 내년 1월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최근 바클레이스 분석가들 역시 마이크로미터 웨이브 모델이 올해에 출시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마이크로미터 웨이브 기술은 가장 속도가 빠르지만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아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적합하며 서브 6GHz 기술은 초고주파 기술보다 느리지만 범위가 넓어 교외 및 농촌 지역에 적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올 2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올 4분기까지 매출이 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이폰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만 2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만은 아닙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7명의 분석가들은 아이폰이 2분기 중 2,800만 대 판매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며 다른 분석가 3명은 같은 기간 판매된 아이폰의 판매량이 27%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애플은 지난주 2020년형 아이폰 SE를 발표한 바 있죠.
앞으로의 2세대 아이폰 SE 판매 행보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 노트 20 배터리 용량이 전작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해외 매체 샘모바일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20의 기본 모델에는 EB-BN980ABY 부품 번호를 가진 4000mAh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갤럭시 노트 10에 3500mAh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올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20 기본 모델에 4000mAh 배터리를 탑재한 바 있습니다. 상위 모델인 갤럭시 노트 20 플러스 모델에는 4500에서 5000mAh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을 종합하면 캔버스라는 코드명으로 개발 중인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는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20 플러스와 비슷한 카메라 디자인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S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폴드 2가 예정대로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팩 이벤트가 오프라인으로 열릴지 온라인으로 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라이트에 이어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에도 원 UI 2.1 업데이트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과 아랍에미리트에서 배포되고 있는 원 UI 2.1 업데이트 버전은 N770FXXU EBTD4이며 4월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 사용자들은 향상된 AR 이모티콘과 싱글 테이크, 야간 하이퍼랩스, 프로 비디오 등 갤럭시 S20에서 독점 제공하는 최신 기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삼성 키보드에는 다국어 번역 기능이 제공됩니다. 한편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는 상단 중앙에 펀치 홀이 뚫린 6.7인치 풀 HD 플러스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칩 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9810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구동되며 S펜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셀카 카메라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오늘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4월 보안 패치가 포함된 새로운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플렉스 모드 개선입니다. 플렉스 모드는 갤럭시 Z 플립을 반쯤 접은 채로 고정하면 화면을 위아래로 자동으로 분할해주는 대표적인 기능이죠. 기존 플렉스 모드의 경우 상단은 미리 보기 화면, 하단은 제어 영역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제어 영역을 2번 두드리면 상단부와 하단부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워진 카메라 플렉스 모드를 활용하면 훨씬 낮은 각도의 셀피 촬영이 가능하며 감각적인 음식 촬영을 위해 피사체를 위에서 바라보게 찍는 항공샷을 미리 보기 화면에서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A51 5G와 갤럭시 A71 5G가 각각 50만원대, 70만원대에 국내에 출시될 것이라고 해외 매체 샘모바일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갤럭시 A51 5G, 갤럭시 A71 5G에는 각각 6.5인치, 6.7인치 풀 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모두 원 UI 2.0 버전이 포함된 안드로이드 10 OS로 실행되며 엑시노스 980 프로세서와 6기가 또는 8GB 램, 확장 가능한 128GB UFS 2.1 스토리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 갤럭시 A51 5G는 4800만 플러스 1200만 플러스 500만 플러스 500만 화소의 쿼드 카메라가, 갤럭시 A71 5G는 6400만 플러스 1200만 플러스 500만 플러스 500만 화소 쿼드 카메라가 특징입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면 상단 펀치홀에는 3200만 화소 셀피 카메라가 제공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4500mAh로 동일하지만 갤럭시 A71 5G는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두 제품은 5월 중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략 스마트폰 LG 벨벳의 디자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약 30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물방울 카메라, 대칭형 타원 등 LG 벨벳의 디자인 특징을 강조합니다. 영상은 한 방울의 물방울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제품 위로 떨어진 물방울은 카메라로 표현하여 LG 벨벳의 가장 큰 디자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물방울 카메라를 그려냅니다. 물방울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3개와 플래시가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세로 방향으로 배열된 디자인입니다. 또한 LG전자는 영상에서 제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며 3D 아크 디자인으로 완성된 대칭형 타원 내 얇고 매끄러운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LG 벨벳은 제품의 테두리에 메탈 재질을 적용하여 고급스럽고 단단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LG 벨벳은 오로라 화이트, 일루전 선셋, 오로라 그레이, 오로라 그린 등 4가지 색상으로 다음 달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LG 벨벳이 듀얼 스크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LM-G905N 모델 번호를 가진 LG전자의 듀얼 스크린이 이날 전파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전자가 작년 V50D를 통해 처음 선보인 듀얼 스크린은 고객이 원할 때 2개의 화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LG전자가 해외에서 출시한 V65G와 함께 공개한 새로운 듀얼 스크린은 360도 프리스톱, 힌지를 갖추어 노트북, 스탠드, 텐트 모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2.1인치 알림 패널도 지원합니다. 한편 온라인에 소문으로 돌고 있는 LG 벨벳의 하드웨어 사양은 스냅드래곤 765 프로세서, 8GB 램, 4300mAh 배터리,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가 포함된 후면 트리플 카메라 등입니다. 핀란드의 스마트폰 스타트업 HMD 글로벌에서 개발 중인 노키아 9.3 퓨어뷰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이 최초로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노키아 파워 유저를 인용하여 오늘 보도했습니다. HMD 글로벌 소식통으로부터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노키아 9.3 퓨어뷰에는 전면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아래에 내장되는 퓨어 디스플레이 V3가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최대 120Hz 주사율도 지원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UDC 기술이 채용된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아래에 카메라가 배치되므로 디스플레이에 노치 또는 구멍을 뚫지 않고도 완벽한 풀스크린 구현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 S21에 UDC 기술이 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죠. 한편 이르면 올 3분기 중 출시될 노키아 9.3 퓨어뷰 후면 펜타 카메라에는 1억 800만화소 메인 카메라 및 6400만화소 카메라가 포함되며 전면에는 4800만화소 셀피 카메라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에는 스냅드래곤 865 모바일 플랫폼이 탑재되며 순정 안드로이드 10 운영체제로 구동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오미의 가성비 플래그십 홍미 K30 프로가 글로벌 시장에는 포코 F2라는 브랜드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IT 트위터리안 샤오미 시카를 인용하여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샤오미 시카는 트위터를 통해 포코 F2는 홍미 K30 프로의 글로벌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국 모델들과 달리 글로벌 모델은 5G 통신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M2003J6C1 모델 번호를 가진 또 다른 포코폰도 인도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세부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홍미노트 9 시리즈에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